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20일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주시 33개 주민센터 동장 및 사회복지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금융복지 상담소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전주시가 빚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금융상담 및 채무관리 처리 지원에 나섭니다. 20일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사회복지기관 임원 및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금융복지 상담소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금융복지센터는 최근 들어 가계부채의 증가 및 악성화로 인한 사회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금융소외계층의 실질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전주시는 금융상담을 통해 채무자 입장에서 재정 상황을 평가한 후 채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과 금융감독원 전주지원, 전주지방법원과의 협력을 통해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절차 이행 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시민들을 위한 금융교육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주시 사회적 경제지원단 관계자는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가 빚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지역사회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Kren 김승균입니다. 전라북도 어린이집 교사들이 20일 전북도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중단에 따른 임금 체불 해소를 요구하고 나선 건데요. 김진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지역 어린이집 교사들이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중단에 따른 임금 체불 해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2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월 이후 어린이집 누리운영비 지원 중단으로 매월 지급되던 처우 개선비 30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비 지원 중단에 따라 지난 3월 이후 전북 지역에서 218명의 교사들이 실직하거나 이직을 했고 남은 교사들도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지급으로 누리 예산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이 어린이집은 교육기관도 아니고 주무부처도 지자체라며 지원을 거부한다며 분개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중앙정부와 교육청의 누리과정 책임공방의 희생을 강요받을 수 없다며 누리과정 운영비 지급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또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과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나서 지급이 중단된 처우 개선비 6개월분을 즉각 지급하고 이후에 지급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10월 1일을 기해 교사들이 집단 사직을 불사하고 영가투쟁이나 집단 결근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ren 김진구입니다. 고창군이 올해 환경부 생태놀이터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총 사업비 5억 원을 들여 어린이 생태놀이터를 조성했습니다. 생태놀이터 조성으로 복지 인프라가 구축돼 주민들에게 큰 휴식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에 어린이 생태놀이터가 조성 완료됐습니다. 이곳 어린이 생태놀이터는 지난 9일 개장했으나 추석 연휴로 인해 20일 본격 개장하게 됐습니다. 생태놀이터는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총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4,000제곱미터의 규모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은 아이들이 흙, 모래, 나무 등을 쉽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놀이공간, 모험공간, 개방공간 등 즐거운 휴식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놀이공간에는 조합놀이대, 나무그네, 나무시소, 케이블카, 모험공간에는 미로공원, 토굴, 언덕오르기, 개방공간에는 나무그물 사다리, 잔디구장 등 자연적 요소와 자연재료를 활용해 자연 친화적 체험형 놀이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수목식재로 나무군을 심토와 나무의자, 모정 등을 설치해 어린이와 가족, 주민들이 모여 힐링의 공간으로 읍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큰 휴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Kren 김성지입니다. 지난 20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 대통합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도와 도의회가 공동 협력하기로 대외적으로 발표한 것은 제주도와 제10대 도의회 전반기 집행부 사이에 예산 문제 등을 놓고 빚어졌던 갈등을 치유하고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 협력 발표문을 보면 도와 도의회는 정책 공유 강화를 위해 정책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정책 협의를 통해 도민의 다수 의견이 반영된 현안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근 제주 지역 현안인 인구 관광객 급증 등 급격한 제주 사회의 변화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와 대중교통 문제, 개발과 보존의 조화 등에 대해 정책 대안 모색과 도민 공감대 형성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도정과 의회는 건강한 견제와 제주 발전, 도민 행복을 위해 큰 틀에서 협력해야 할 관계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북도 경주시의 강진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경주시는 지진 공포에 머물지 않고 민관 군이 협력해 피해 복구에 총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9.12 지진과 19일 저녁 여진으로 지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는 경북도와 문화재 돌봄사업단 등 80여 명과 문화재 전문 보수업체 2개사와 합동으로 불국사 대웅전 기와 파손 등 45개소 문화재에 대해 응급조치를 실시했습니다. 한편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나선화 문화재청장도 20일 경주를 방문해 현존하는 동양 최고의 천문대로 알려진 첨성대를 시작으로 월성, 경주, 오릉, 다보탑 등을 둘러보고 피해가 없는지를 살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경주를 방문해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하루빨리 안전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지난 19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지역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가 함께하는 중앙지방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인구 절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광주광역시가 지역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와 함께 출산율 제고를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문인 행정부시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과 20여 명의 지역 네트워크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또한 대정부 출산정책으로 지방정부 인구정책 전담조직 설치제도 마련과 우수 출산정책의 사회보장제도 협의기준 완화 및 국비지원, 지역 우수 출산정책 손자녀 돌보미 전국화 등 다양한 내용이 건의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인숙 시여성 청소년 가족정책관은 출산은 개인의 행복과 미래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최우선 과제이므로 시민 공감형 출산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출산을 저해하는 그릇된 인식들을 바꾸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오는 21일과 22일 서울청사와 대전청사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담당 공무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특별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최근 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메일 및 스마트폰 해킹, 랜섬웨어 등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 및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정보보안 의식과 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지난 20일 행정자치부가 오는 28일부터 시행하는 청탁금지법을 앞두고 정부 서울청사에서 서울청사 입주기관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청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입주기관들마다 별도로 교육을 해왔으나 이번 청렴교육은 시행을 일주일여 앞두고 마지막까지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날 김성렬 행정부 차관은 청탁금지법은 법률과 절차를 지키는 성실한 공직자들을 보호하는 법률로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공직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분을 철저히 재검토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